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양키스와 애틀란타가 6명씩으로 최다 배출팀이 된 가운데 템파베이는 최지만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맥클라나한 1명만 출전하게 됐는데요. 올스타전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에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다저스는 유격수 트레이 터너와 외야수 무키 베츠가 결선 투표를 통과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토니 곤솔린과 클레이튼 커쇼까지 총 4명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반면 에인절스는 트라웃과 오타니 2명이 외야수와 지명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오타니는 투수로도 선정됐습니다. 올스타전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누가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가 될 것인가인데요. 슈어저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1번, 내셔널리그에서 3번으로 총 4번, 벌랜더도 2012년과 2019년 2번, 그레인키도 2015년 다저스에서 올스타전 선발 투수의 영예를 아는 반면 커벌 슈구의 맨 앞에 있으며 올해가 9번째 올스타인 커쇼는 지금까지 올스타전 선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이후 올스타전 선발 투수가 된 다저스 투수는 1995년 노모와 2006년 브래드 페니, 2015년 그레인키와 2019년 류현진 4명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지 언론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40년 만에 올리는 올스타전에 다저스 투수가 선발로 나서게 된다면 커쇼가 등판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커쇼는 어제 7과 3분의 2이닝 10K 1자책 승리를 통해 올스타전 선발 등판에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에 커쇼가 내셔널리그 선발이 된다면 역시 지역 투수인 오타니가 선발로 나서는 게 흥행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으며 지난 10년을 대표하는 투수와 새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의 맞대결이라는 멋진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타니는 2년 연속 투웨이 출전이자 2년 연속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올스타전에 선발 등판한 아시아 투수는 1995년 노모와 2019년 류현진, 그리고 지난해 오타니 3명뿐으로 오타니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2회 선발 등판과 2년 연속 선발 등판이 됩니다. 사실 현재 성적으로 본다면 내셔널리그 선발은 샌디 알칸타라, 아메리칸 리그 선발은 맥클라나한이 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티켓 판매가 대부분 지역 팬들에게 이루어지는 지역 축제에 가까운 성격이다 보니 개최지 팀에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됩니다. 2013년 매츠 시티필드에서 열린 올스타전의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가 맷 합이었던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정말로 커쇼와 오타니가 격돌한다면 두 팀은 1964년 돈 드라이스데일, 딘 챈스에 이어 두 번째 올스타전 선발 대결이 탄생합니다. 올스타전 선발 문제와는 별개로 두 팀은 오늘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다저스는 1회에 말로 홈런을 맞는 등 3대8로 시작한 경기를 11대9로 뒤집어 승리함으로써 7연승을 질주하고 오늘 샌프란시스코에게 완패를 당한 샌디에고와의 게임차를 8경기로, 말린스에게 패한 리그 2위 매츠와 게임차를 3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다저스는 이로써 휴식일 없이 진행된 20연전을 16승 4패로 마감하는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내일이 6월 21일 이후 첫 휴식인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 원정 3연전과 에인절스 원정 2연전으로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다저스는 훌리오 우리아스가 1회 45구를 던지며 5실점, 2이닝 5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는데요. PJ 히긴스에게 맞은 말로 홈런이 지난해 CJ 크론에 이어 두 번째였던 우리아스는 데뷔 후 처음으로 한 이닝 5실점을 했습니다. 1회 말 석점을 따라붙긴 했지만 2회 초 빅포드가 보티에게 3런을 맞아 다시 5점 차로 벌어지게 된 다저스는 그러나 3회 말 6득점으로 9대8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11대9로 승리를 했는데요. 올스타가 되지 못한 프리먼은 분노에 4안타 경기를 했고 그라테롤은 8회 초 무사 1, 2루에서 올라와 병살타, 땅볼, 삼진, 땅볼로 2이닝 14구 무실점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당한 옆구리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었던 그라테롤은 2주 전 애틀란타전에 세이브를 시작으로 6경기 5와 3분의 2이닝 6K 무볼넷 무실점이라는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4연패 후 3연승이었던 다저스는 올해 대결을 7전 전승으로 마침으로써 컵스 상대 10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다저스와 달리 에인절스는 볼티모어에 5대9의 역전패를 당함으로써 오타니 페페페페, 오타니 페페페페가 2연속으로 완성됐는데요. 몬테 해리슨이 3회 선제 투런을 쳤지만 4회와 5회 연속 4실점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역전을 당한 에인절스는 트라웃이 4타수 1안타 1삼진, 오타니가 4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치며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볼티모어 4연전을 모두 패했습니다. 모레부터 휴스턴 3연전을 시작하는 에인절스는 오타니가 2차전에 등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타니 등판 경기 전에 페페페페페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에인절스는 2019년 시애틀에 이어 5할 승률에서 플러스 11이었다가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마이너스 11이 된 메이저리그 역대 두 번째 팀이 됐는데요.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5.1%가 됐습니다. LA라는 거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팀은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2014년 10월 앤드류 프리드먼의 다저스 부임이 아니었나 합니다. 2012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팜 랭킹은 에인절스가 16위, 다저스가 23위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 랭킹은 다저스가 1위, 에인절스가 30위가 됩니다. 프리드먼이 철저한 계획 속에 스카우팅과 선수 개발 조직을 재정비하며 최고의 팜을 가꾼 반면 프리드먼이 다저스에 부임하고 1년 후 제리 디포토가 단장에서 해임되는 에인절스는 팜에서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더 재밌는 부분은 2017년부터 월드시리즈를 3번 진출한 다저스가 지금도 8위에 해당되는 팜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사이 가을 야구에 얼씬도 못한 에인절스는 팜 순위가 29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인절스는 모레노가 막 구입한 직후인 2005년 팜 랭킹이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이렇게 유망주를 키워내질 못하다 보니 스카우팅 선수개발 조직의 정비 없이는 오타니를 가지고 유망주를 얻어오더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편 에인절스의 추락과 대비되는 팀은 43승 44패를 기록함으로써 5할 승률에 1승 차이로 다가선 볼티모어인데요. 17년 만에 단일 시즌 8연승에 성공한 볼티모어는 와일드카드 공동 3위 시애틀 토론토와 이제는 2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애들리 러치먼을 콜업한다고 발표한 후부터 기록하고 있는 29승 20패가 같은 기간 아메리칸 리그 4위인 볼티모어는 내일 시카고 컵스전을 승리하면 5할 달성과 함께 1999년 이후 23년 만에 9연승에 성공합니다. 최근 에인절스 볼티모어 못지않게 대조되는 팀은 시애틀과 토론토인데요. 러치먼 콜업이 볼티모어의 트리거였다면 카를로스 산타나 영입이 신호탄이 된 시애틀은 토론토 홈 4연전을 모두 승리함으로써 8연승 포함 최근 16승 3패를 질주하고 와일드카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6월 28일 캔자시티에서 트레이드된 산타나는 어제 마노아 상대 역전 결승 투런에 이어 오늘은 심버 상대 역전 결승 투런을 날렸는데요.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친형처럼 따르는 데다 타이 프랭스의 부상 공백도 메울 겸 산타나를 영입한 시애틀은 산타나 트레이드 후 11승 1패입니다. 한편 시애틀의 미래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올스타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시애틀 신인으로는 2001년 이치로 이후 처음으로 올스타가 된 로드리게스는 켄 그리피 주니어와 알렉스 로드리게스에 이어 21세 이하의 나이로 올스타가 된 세 번째 시애틀 선수가 됐습니다. 반면 창단 후 처음으로 시애틀에게 4연전 전패를 당한 토론토는 최근 10경기에서 9패를 당함으로써 시애틀에게 동률을 허용했는데요. 마노아, 커크, 스프링어, 게레로가 올스타가 됐지만 팀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공이 게레로의 일루미트를 뚫고 나가면서 더블 플레이가 되지 못한 후 뒤집힌 부분에 대해 몬토요 감독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게레로는 공이 미트를 뚫고 나간 게 벌써 올 시즌 두 번째입니다. 마이애미가 매치를 2대0으로 꺾은 경기에서 알칸타라는 7이닝 무실점 호투에도 승리를 얻지 못했는데요.
12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이어간 알칸타라는 2014년 컷쇼가 기록했던 17경기 연속 7이닝을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그 12경기에서 평균 7.89이닝을 소화하며 7승 1패 1.24를 기록한 알칸타라는 평균 자책점을 3.03에서 1.73으로 낮췄는데요. 현재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순위는 1위가 1.62인 토니 곤솔린, 2위가 1.73인 쉐인 맥클라난, 3위가 1.73인 샌디 알칸타라, 4위가 2.00인 저스틴 벌랜더입니다. 이틀 연속 수비가 흔들린 양키스를 상대로 보스턴은 이틀 연속 역전승을 만들었는데요. 르메이유의 과욕이 참사를 부른 양키스는 어제 7회 이후 리드한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진 데 이어 오늘은 6대2에서 6대11로 뒤집힘으로써 4점 이상 리드해서 두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4연전을 2연패 후 2연승으로 끝냄으로써 알동 팀들과의 10번째 대결 만에 루징 시리즈를 당하지 않은 보스턴은 템파베이 시리즈에 크리스 세일과 게럿 위틀로, 양키스 시리즈에 네이선 이볼디가 돌아오고 마이클 와카가 후반기 시작과 함께 리치힐과 제임스 팩스턴은 8월 복귀로 무려 6명의 선발 투수가 복귀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8시 보스턴은 브라이언 베이오가 템파베이를 상대로 데뷔 두 번째 등판에 나섭니다. 거의 같은 시간 매츠와 애틀란타는 슈어저와 프리드가 에이스 대결을 하며 오전 9시 반 샌디에고는 머나야가 쿠어스필드 경기에 등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